네, 27장에서 이제 우리가 했었던 게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이제 그 함수가 뭐 언제 연속이 되냐, 뭐 잘 정의되냐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잘 정의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적분이 잘 되냐라는 얘기고, 연속이냐, 미분 가능하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뭐 적분 순서 바꿀 수 있는 게 언제 되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1장에서 감마 함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냥 정의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감마 함수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이제 과제 문제를 같이 좀 간단하게 볼 텐데, 우선은 이제 이런 거 적분하면은 n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거는 제가 뭐 계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겠죠. 부분 적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부분 적분을 해주면은 n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거 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확장을 해보자. 감마 함수라는 게 이제 팩토리얼을 확장을 한 건데, 이제 n 팩토리얼이 뭔지 잘 알고 있죠. n부터 1까지 곱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얘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수 값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였는데 걔를 좀 뭐 일반적인 실수로 확장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단순히 팩토리얼만 가지고는 그게 쉽지는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 팩토리얼이라든지 뭐 루트 2 팩토리얼 이런 거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팩토리얼 정의로는 뭐 확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좀 억지긴 하지만 이제 팩토리얼을 만들어내는 이런 적분을 생각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의역을 확장하면은 이제 이런 식의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약간 뜬금없이 등장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얘를 감마함수라고 그냥 정의를 하면은 뭐 정의역은 x가 0보다 큰 쪽으로 정의를 해주고, 사실 얘도 나중에 되면은 이제 정의역을 더 확장하는 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소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얘기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은 정의역은 x가 0보다 큰 쪽으로 제한을 시켜두고 생각을 합니다. x가 0보다 큰 쪽에서 생각을 해주면 우선 이 감마 함수가 만족하는 몇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우선 뭐 n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n 팩토리얼이 되는 거는 이제 아까 했었던 적분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감마 x가 잘 정의가 되냐, x가 0보다 클 때 잘 정의가 되냐 하는 것도 적분이 잘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니까 이것도 적분해주면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얘기를 할 텐데, 네, 우선은 이제 연속인 것부터 뭐 2분의 그리고 이제 이건 이따 확인할 거고, 이제 2분의 1 넣어서 루트 파이 되는 거는 2분의 1 진짜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 제가 직접 계산을 뭐 하지는 않을 텐데 0부터 무한대까지 뭐 루트 t분의 2의 마이너스 t dt.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계산하는 거는 이제 루트 t를 만약에 뭐 s 같은 걸로 치환을 하면은 s분의 1로 치환할까? t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 루트 t dt는 ds. 그래서 t는 s 제곱이니까 얘는 뭐 여전히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t분의 1 dt가 2dt니까 2의 마이너스 s제곱 ds. 그래서 2배의 0부터 2의 마이너스 s제곱인데, 얘가 가우시안 적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계산 이중적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아마 뭐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뭐 다 계산하진 않을 텐데 얘랑 요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냥 얘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뭐 i라고 하면은 얘는 i 제곱인데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 dx dy. 그래서 뭐 극좌표 치환하면은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 dx dy는 r dr d세타니까 얘는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r제곱
rdr d 세타 되니까 값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먼저로 써야겠구나.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뭐 루트 파이 되는 거 가우시안 적분 계산해주면은 알 수가 있고,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가는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5가지 성질들은 그냥 뭐 적분으로 정의된 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책에서도 21장에서도 이제 요거까지는 잘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얘가 연속이다. 우리가 뭐 미분 가능 얘기 안 나와 있긴 하지만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려면 이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27장, 26장에서 배웠었던 내용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인 거를 보이려면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정리를 잘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좀 감함수를 좀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얘를 이제 구간을 좀 쪼개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1을 기준으로 해서 쪼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t에 뭐 x-1제곱이든지 뭐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안에 있는 요 t가 1보다 작냐 크냐가 중요하게 나뉘죠. 왜냐하면 지수함수 꼴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0이랑 1 사이에 있을 때랑 1보다 클 때랑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이제 요런 부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요런 것도 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뭐 이렇게 써놓고 성립하는 거 보이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이제 그냥 감마 x가 연속임을 보여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GT라는 애를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적분 가능한 이 GT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역으로 거꾸로 이렇게 보이라고 하면은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t가 0에서 1 사이니까 우선은 2의-t는 1보다 작을 거고, 그리고 t의 x-1 얘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x는 a에서 b까지라고 했으니까 또 t가 1보다 작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t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를 잘 쪼개서 우선은 이에 -t가 있었던 거를 이제 쪼개놓고, 왜냐면은 그 쪼개는 이유는 어쨌든 다항식보다는 지수함수가 빨리 증가하니까 쪼개놓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는 t가 1보다 크니까 이제 x 쪽만 먼저 보면은 얘는 x가 a에서 b까지라 그랬으니까 b보다 작아서 2의 -2분의 t 따로 하고 곱하기 t의 b-1제곱 2의 -2분의 t, 그리고 t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적당한 어떤 m 같은 게 존재해서 얘가 m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얘는 t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0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얘는 항상 바운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dt라고 하는 애를 이제 아까 0과 1 사이에서는 t의 a-1제곱이라고 놨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런 지수함수 꼴로 주고 나면은 이제 얘는 적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적분 가능하니까 감마 x는 연속이다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띠오렘 몇 점 몇인지 띠오렘 27.3인데 F가 연속이고 인테그랄이 유니폼하게 컨버전스 이게
장에 있었던 내용 같은데 약간 바이오 슈트라우스 M 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fxt가 27.3이었네요. 번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GT이고 GT가 적분 가능하면 적분에서 유한이 되면 어떤 구간에서 수렴을 하면은 얘도 연속이 된다라는 정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용하면은 감마 x가 어떤 고정된 임의의 a, b에서 연속이 되니까 감마 x도 감마 x가 0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gt를 잘 찾는 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를 뭐 fxt라고 해보면 결국은 여기 안에 적분 피적분 함수가 얘였는데 요 함수를 잘 눌러주는 좋은 gt, 특히 적분에서 유한한 값이 되는 그 gt를 잘 찾을 수가 있으면은 어떤 고정된 구간 이런 임의의 구간에 대해서 연속이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고 이따 과제 얘기하면서도 더 얘기하겠지만 제가 문제가 5번이었나? 뭐 바이오 슈트라우스 M 테스트 같은 거를 써서 어떤 임의의 R에 대해 여기에서 연속이다. 이러면은 여기에서도 연속이다. 뭐 참이긴 합니다. 참인 명제인데 요거를 얘기를 할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얘기를 하면은 이걸 진짜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조금 애매해서 제가 감점을 조금씩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미 R에 대해서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뭐 당연히 우리가 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되면은 뭐 더 할 얘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뭐 R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인 거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연속인 거 보이기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서 그러면은 뭐 0과 R이 여기 있고 x 제로가 있으니까 뭐 넉넉하게 뭐 한 절반 정도 생각해서 2분의 x 제로 잡으면은 얘도 여전히 양수니까 2분의 x 제로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임의의 양수 R에 대해서 뭐 R부터는 다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2분의 여기서 연속이니까 뭐 다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x 제로에서도 연속. 그래서 뭐 이제 더 할 얘기가 뭐 이 얘기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인 게 어떤 여기 속해 있는 임의의 구간, 닫히는 구간 A, B에 대해서만 생각해줘도 잘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방금 했었던 얘기를 이제 양쪽으로 다 해주면 되겠죠. 지금은 여기서는 무한대 쪽으로 커버하는 걸 0 쪽으로 했었고 이제 무한대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 함수가 정말로 연속이 된다. 우리가 아마 이때까지 봤었던 예제들은 딱 봤을 때 연속처럼 생긴 애여서 뭐 진짜 연속인 거를 보이는 게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요런 좀 복잡하게 생긴 함수를 보면은 이게 연속인지 아닌지 이게 딱 확신이 잘 안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GT를 잘 잡아주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이제 미분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미분 해준 애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때도 이제 비슷하게 얘가 뭐 수렴하면
얘도 뭐 요런 게 성립한다. 그래서 적분이랑 미분의 순서를 바꿔주려면 이 한번 미분한 애가 어쨌든 이제 적분이 잘 되는 애로 눌려야 된다. 뭐 요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비슷하게 적분이 잘 되는 HT를 잘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HT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선은 이제 미분된 애를 잘 살펴봐야 되니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요거 미분 잘 하실 수 있죠. 요거 t로 돼 있어도 조금 헷갈리긴 한데 뭐 ax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뭐 로라고 쓰는데 뭐 ln 뭐 이런 거를 하고 나면은 비슷하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달라진 거는 뭐 이렇게 이런 로그 같은 거 붙는 거밖에 없죠. 아까 했었던 거랑 똑같이 해주면은 되니까 얘도 적분을 해주면은 적분이 잘 유한하고 그래서 뭐 정리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물음표로 썼는데 그래서 이렇게 감마 x 감마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HT는 아까 여기서 찾은 거에서 뭐 찾은 게 아까 요거에 대해서 찾았으니까 거기서 그냥 똑같이 LNT 정도 곱해준 거밖에 안 되니까 요것만 잘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LNT는 다항식보다도 느리게 증가하니까 똑같이 M도 아까 M이랑은 다른 M이겠지만 아까 GT에 있었던 상수 M이랑은 좀 다른 해주면은 감마 함수도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한 번 미분 가능했으니까 뭐 비슷한 아이디어를 계속 이용하면은 뭐 여러 번 미분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잘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가 연속이냐 아니면 미분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따지는 게 뭐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책의 예제에서는 약간 만만해 보이는 것들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감마함수는 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특히 이렇게 구간 나눠서 해줘야 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지만 이렇게 함수를 잘 잡으면은 감마함수가 연속이다, 뭐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였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요 부분은 뭐 시험에 내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감마함수가 연속이냐 미분 가능하냐 이런 거는 어차피 책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26, 27장에서 잘 다뤘었던 부분이니까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지금 하려는 얘기가 이 정리거든요. 요 정리. 와 관련된 거는 제가 시험에는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정리긴 한데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책과는 약간 벗어난 내용에 있어서 그 제가 엄청 디테일하게 얘기할 것도 아니어서 좀 그냥 언급만 하고 그래도 좀 적당한 설명과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등식은 감마 함수가 갖고 있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거에 만족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부분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이런 게 성립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A, B에서 fx, gx를 적분해 준 게 뭐 절대값까지 씌워주면 a, b에 뭐 다 적분 가능할 때 요런 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것도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보셨죠, 그렇죠? 이런 형태의 부등식은 많이 봤으니까 얘가 결국 얘기하는 게 이거죠. 뭐 얘도 절대값지. 어떤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뭐 n 차원에 있는 벡터 두 개에 대해서 얘네들의 내적 한 개 크기보다 작다.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적분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증명은 아마 보셨을 테니까 제가 뭐 더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 뭐 요런 류의 부등식들을 전부 다 그냥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내적이 크기 곱보다 작다. 뭐 이거는 여러분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고, 뭐 요런 부등식도 뭐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 갖고 뭐 잘 증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부등식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감마 함수 안에다가 2분의 x 플러스 y를 넣으면은 이제 갑자기 요런 걸 넣어 보면 잘 쪼개서, 얘를 이렇게 두 개를 잘 쪼개서 등식으로 쪼개 놓고 이제 감마 x와 감마 y에 대한 식으로 쪼개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양변에 갑자기 로그를 취해 보면은 요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등식은 감마 함수를 특징 짓는 중요한 성질이라고 하는데, 로그 얘가 볼록 함수입니다. 우리 볼록 함수, 보통 볼록이라고 하면은 아래로 볼록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서 y, fy랑 x, fx 중점을 잡으면은 얘는 f의 얘고 얘는 2분의 fx 플러스 fy죠. 그래서 볼록 함수면은 이제 이런 성질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볼록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좀 했었으니까 이거는 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거를 정의하는 게 되게 많았죠. 우리가 책에서는 어떤 두 점 이런 선을 그었을 때 요 선보다 직선이 아래에 곡선보다 직선이 아래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몇 가지 동치인 것 중에 하나가 중점 잡아서, 여기 아까 STU라고 했으니까 얘도 STU라고 해보면 S 그냥 XY로, 여기가 X, FX, Y, FY라고 하면은 얘네의 중점을 잡아서, 그럼 얘는 X 좌표가 2분의 X 플러스 Y고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얘고, 그러면은 함수값들의 중점 2분의 fx 플러스 fy랑 비교를 해보면은 항상 얘가 더 크다. 그래서 얘보다 항상 크면은 볼록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록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있고, 제가 이따가 중요하게 쓸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 아무 세 점이나 잡았을 때 기울기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직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얘네 사이의 대소 관계도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s 요 앞에 있는 게 제일 작고 t-s분의 f-fx가 제일 작고 제일 끝에 있는 게 제일 큽니다. 같을 수도 있으니까 u-t분의 u 빼기 ft, 그 다음에 가운 u-s분의 fu-s. 보면은 얘를 뭐 파란색으로 하고
얘를 빨간색으로 쓰면 한 군데에다 다 가져다 놓고 보면은 얘가 빨간색, 파란색 양칠 끝에 있는 게 제일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래서 볼록 함수는 뭐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중점들을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고 뭐 더 나아가서는 그냥 임의의 내분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점에 대해서도 이런 대소 관계가 있고 기울기 사이에도 뭐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하면은 로그 감마 x에다가 로그를 취해 보면은 볼록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런 성질이 성립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었던 거를 종합을 해보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 감마 함수는 그러니까 감마 함수가 만족하는 성질. 뭐 성질이 뭐 더 많습니다. 여기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게 다 감마 함수의 성질인 거죠. 뭐 첫 번째로 뭐 이게 n 플러스 1이면 엠팩토리얼이 된다. 뭐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x 플러스 1의 함수값이 x 곱하기 감마 x다. 뭐 0의 우극한 생각하면 무한대다. 연속이다.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이 얘기도 수학에서 되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수학적 대상이 있을 때 그게 뭐 어떤 뭐 함수든 뭐 어떤 다른 뭐 공간이든 뭐든 그거를 특징 짓는 성질이 뭐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뭐냐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게 뭘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있으면은 얘를 가장 이 함수가 유일하게 정의가 되려면 어떤 성질들만 있으면 되냐. 이거는 성질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뭐 함수 뭐 이런 거 있을 때 뭐 100가지 성질을 만족한다. 라고 해서 100가지 성질이 다 있어야 이 함수를 아니면 뭐 이 대상을 유일하게 결정해 줄 수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은 100가지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적은 성질들만 가지고 얘를 유일하게 결정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우선은 감마 함수가 갖고 있는 중요한 성질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아까 나와 있는 요거 좀 신기한 성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얘기한 요거 로그 감마 x가 볼록 함수다. 감마 함수가 얘네를 만족하는 거는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질문은 역도 성립하냐? 이 성질만 갖고 있으면은 감마 함수랑 똑같아지냐? 그러니까 어떤 fx가 있는데 fx가 저 두 가지 1번이랑 2번을 만족한대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fx는 감마 함수로 유일하게 결정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대상을 공부할 때 이제 그거를 유일하게 결정 지어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n 차원 벡터 공간 같은 게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n 차원 벡터 공간을 유일하게 결정 지어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선 차원이겠죠, 그렇죠? n차원, 3차원이면은 뭐 기저가 3개다. 뭐 이런 것처럼 기저 3개짜리인 거 찾으면은 다 3차원 공간이랑 다 똑같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일하게 결정 지어주는 게 뭐냐 이런 거는 되게 수학적으로 많이 다루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요 성질 x 플러스 1에 대한 함수값이 x 곱하기 fx로 나타난다. 그리고 f1이 1이다. 뭐 이거는 하나 정도는 고정을 시켜줘야 되니까 함수값 하나 해주고, 이거는 약간 그 뭐 미분 방정식을 이제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초기값 문제를 풀 때 초기값 하나 결정해주면은 해가 유일하게 결정된다 이런 것처럼 이제 함수값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얘가 볼록이다. 아까 얘기했었던 요 로그 fx가 볼록이다 라고 하면은 fx는 감마 x로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리하면은 감마 x를 유일하게 결정해주는 성질은 사실 함수값은 뭐 1이든 2든 약간 왔다 갔다 해주면 되는 거니까 평행 이동을 하거나 상수배를 해주거나 하면 되니까 2번은 어떻게 보면은 1, 3번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1번이랑 3번을 만족하면은 이제 사실상 그냥 감마 함수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뭐 되게
감마함수는 사실상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방식도 요것도 조금 아이디어가 많이 쓰는, 방금 얘기했었던 유일하게 결정된다 이런 걸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 우선은 역으로 감마함수가 요 세 가지를 만족한다는 거는 알아요. 우리가 확인해 봤으니까. 그럼 이제 반대로 이 세 개를 만족하는 거는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은 fx가 감마 함수가 된다라는 거를 바로 얘기를 해주겠죠. 이 세 개를 만족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마침 감마 함수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그 함수는 감마 함수밖에 없다. 그렇죠? 방금 얘기를 들었는데 약간 의심이 된다 싶으면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한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한 감마 함수가 우선은 이 조건들을 만족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은 그 함수는 감마 함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런 증명의 방향은 우선은 감마 함수가 이 세 가지 성질들을 만족을 하니까 이 함수 fx가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것만 보이면 돼요.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함수 f가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는 거를 보이기만 하면은 끝납니다. 그럼 이제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거를 어떻게 보일 거냐 하면은 이건 또 구구절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성질 1번에 의해서 0에서 1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1부터 2까지는 0에서 1로부터 알 수 있고, 왜냐하면 1번이 얘기해 주는 게 결국은 0에서 1 알면은 1에서 2 알 수 있고, 1에서 2 알면 2에서 3 구간 알 수 있고, 귀납적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되니까 사실상 0에서 1만 생각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2분의 1에서의 값을 알았다? 그러면 2분의 3에서의 값도 내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2분의 1 더하기 1이 2분의 1 곱하기 f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에서의 값도 알아요. 2분의 3 아니까 2분의 5도 알고,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제 0에서 1만 알면 된다. 그래서 이제 0에서 1로 고정을 해줄 거고, 마침 또 1이 때는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1 빼고 진짜 0과 1 사이에 있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성질 다 썼고,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서의 함수값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로그 f가 볼록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로그 f가 볼록인 거 가지고 써보면은 이런 부등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성립하는 거는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까 볼록 함수의 성질, 아까 거기선 3점이었는데 4점 가지고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가지고 부등식을 써주면은 이런 부등식을 찾을 수가 있고, 얘는 볼록 함수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로그 fx가 볼록이니까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근데 phi x 플러스 1은 이렇게 나타나니까, 왜냐면은 이제 fx가 만족하는 식이 있으니까, 얘는 phi x 플러스 1은 로그 fx 플러스 1인데 얘가 로그 x fx니까 풀어주면은 이게 될 거고, 귀납적으로 n 플러스 1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위에 양변에다가 x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phi x 아까 로그 fx였죠. 막 복잡하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fx가 딱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럼 이 얘기는 x가 하나 결정이 되면은 x가 0과 1 사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값 하나 넣어놓고 극한치에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phi x가 유일하게 결정이 됐네요. 그래서 진짜로 로그 fx가 볼록이면은 아까 앞에 1번, 2번 성질 만족하고, 로그 fx가 볼록이라는 거 이용하면은 이렇게 그거를 만족하는 함수는 감마 함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보통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하면은 공부를 잘 안 하시겠지만, 저도 그랬었고, 근데 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만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이런 특별한 토픽에 대해서
뭐 만날 기회가 많진 않지만 언젠가는 만나게 되면은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그런 얘기들, 어떤 대상을 유일하게 결정해주는 성질들이 뭐냐,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방금 얘기했었던 이제 그런 걸 증명을 하려면 어떤 뭐 내가 알고 있는 대상이 그 성질들을 만족하고 그 성질들을 만족하는 게 유일하면은 해가 걔밖에 없다, 뭐라는 얘기들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사실 방금 얘기했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분방 정식을 뭐 들으셨으면은 많이 보셨겠지만, 뭐 y 프라임은 y라는 어떤 이런 미분방 정식을 푼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y는 2의 x는 이거 한 해가 되죠, 그렇죠? 미분하면은 자기 자신 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도 알고 있냐면 이거를 해가 유일하다. 뭐 총기값 조건으로 그냥 특히 0 넣었을 때 1 되는 애 찾아봐라. 그러면은 얘가 해가 되는 거는 내가 그냥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니면 몇 번 대입해봐서 찍어서든 뭐든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뭘 아냐면 해가 유일하다는 걸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가 유일하대요. 그러면은 해가 얘밖에 없는 거죠. 얘로 유일. 뭐 방금 했었던 얘기가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내가 뭐 어떻게 해서든 찍어서든 뭐든 하나 찾았는데 해가 하나밖에 없대요. 그럼 해가 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찾은 얘밖에. 그러니까 미분방 정식을 풀 때도 막 혹시 더 뭐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죠. 이거 2의 x제곱이 해가 되는 건 알겠는데 혹시 더 뭐 이상하게 생긴 함수가 있어서 걔도 혹시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얘는 내가 그냥 하나 찍어서 찾은 거니까 혹시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가 유일하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런 걱정을 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방금 증명 과정에서 이제 감마함수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뭐 이런 식의 꼴도 갖는다. 네, 그래서 뭐 정수론이라든지 아마 정수론에서 이제 이런 함수들을 많이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등장을 한다. 그럼 이제 수학자들이 맨날 하는 일은 이런 거 더 일반화하는 거 많이 하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감마함수의 정의역을 복소수로 확장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면 함수를 좀 더 복잡하게 해서 아까는 1변수 함수였는데 감마함수를 2변수 함수로 확장을 한 뭐 베타 함수라고 정의하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합니다. 뭐 베타 함수까지는 더 얘기하면은 좀 너무 복잡해지니까 뭐 이런 것도 해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감마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해봤습니다. 감마함수 원래 우리가 관심 있었던 거는 감마함수가 연속이냐, 미분 가능하냐라는 거였는데 좀 더 나아가서 감마함수를 유일하게 결정해주는 게 뭐냐라는 거에서도 얘기를 좀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가 뭐 하는 김에 좀 더 얘기했는데 뭐 책에도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얘기가 나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뭐 미분방 정식 풀 때 많이 쓴다. 왜냐면 뭐 이것도 미분방 정식 시간에 들으셨으면은 뭐 이제 이런 미분 뭐 이게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미분 연산자가 있는데, 근데 미분방 정식이랑 또 그냥 이런 2차 방정식 이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그냥 2차 방정식, 이런 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대수 방정식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미분 방정식은 어쨌든 함수를 해를 찾으려면은 적분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냥 뭐 러프하게 그냥 양변 적분하면은 뭐 이렇게 되니까 y는 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찾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찾는 거는 y니까 어쨌든 미분이 되어 있으니까 해를 찾으려면 적분을 해줘야겠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미분 방정식 이렇게 매번 푸는 게 되게 계산도 복잡하고 좀 귀찮은 일인데,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미분 방정식을 전부 다 대수 방정식으로 바꿔줍니다. 왜냐면 한번 미분한 애를 그냥 원래 거에다가 x 정도 곱한 거, 뭐 상수 빼주고 이런 걸로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라플라스 변환은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미분 방정식을 쉽게 풀 수가 있다. 쉽게 풀 수 있는 이유는
미분에 대한 거를 전부 다 대수 방정식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런 거 생각해주면은 좀 더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나온 김에 또 다른 유명한 트랜스폼 중에 하나가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이것도 아마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이렇게 다항식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죠. 제가 뭐 중간에 얘기했었던 뭐 바이오스트러스 근사 정리라든지 아니면 뭐 테일러 시리즈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봐도 어떤 함수를 무한 다항식의 합으로 잘 근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주기 함수를 그러니까 근사시키려면은 뭐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속 함수가 있으면은 다항식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저로 해서 나타낸 건데 그러면은 주기함수는 그냥 일반적인 연속 함수랑은 조금 성질이 다르니까 그 주기성을 보장해 주면서 걔를 근사시켜 주려면 뭐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될까?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 주기함수니까 모든 주기함수들을 사인 코사인의 무한합으로 테일러 시리즈처럼 몇 급수처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뭐 푸리에 시리즈라고 부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라플라스 변화는 이제 푸리에 변화는 특별한 경우로 생각을 하면은 뭐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당장 만나볼 대상은 아니니까 그냥 이름 정도만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얘는 모든 이렇게 일반적인 주기 함수를 사인 코사인의 무한합으로 나타낼 때 좀 쓰인다. 이거는 어떤 연속 함수를 다항식으로 근사했던 것처럼 그 다항식의 기저라고 하면은 뭐 1, x 제곱, x 세제곱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처럼 주기 함수들도 사인 코사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때는 사인 x, 사인 2x, 사인 3x 이런 애들, 코사인 x, 코사인 2x, 코사인 3x 이런 애들의 무한합으로 잘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제가 시험 범위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수학을 계속 더 공부할 거면은 언젠가는 마주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이름 정도 들어보면은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실 때 좀 친숙한 느낌이 들 테니까 한번 소개만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뭐 과제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뭐 제가 풀이 같은 거 조금 간단하게 적긴 했는데 몇 가지 언급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문제는 우선 전별 수렴하면서 fx를 찾고 뭐 유니폼 컨버전스인 거를 보여라 라는 얘기인데 전별 수렴함수 f 찾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냥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그냥 극한 찾아주면 되니까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엡실론 델타까지 쓸 필요는 없겠죠. 그냥 전별함수 찾는 거는 그냥 찾아주면 되니까. 근데 얘가 유니폼 컨버전스인 거를 보일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변에 나와 있는 게 보통은 나중에 뭐 바이오스트라우스 M 테스트 같은 거를 쓸 때도 그렇고 유니폼 컨버전스인 거를 보이려면은 x에 무관하게끔 잡아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x에 무관하게 잡았고 얘가 0으로 가니까 이렇게 유니폼 컨버전스가 된다 라는 얘기였고 사인 nx 같은 게 뭐 포인트와이즈 컨버전스 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그냥 보통은 뭐 아무거나 하나 잡아주면 되니까 뭐 사인 1 같은 거 사인 x에다 1 대입하면 사인 n이니까 사인 n이 수렴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만약에 해석학 1이었으면은 사인 n이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엄밀하게 보여야겠죠. 그렇죠? 뭐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수렴하면은 뭐 임의의 부분 수열을 잡아도 다 수렴한다. 근데 뭐 어떤 부분 수열을 잡으니까 걔는 뭐 2분의 1보다 크고 어떤 부분 수열을 잡으면은 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모순이다. 그래서 사인 n은 수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다 자세하게 써야겠지만 우리가 지금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사인 n이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더 자세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x가 x 0이면 수렴하지 않냐?
뭐 수렴하죠. 근데 뭐 모든 점에 대해서 수렴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수렴하지 않는 거 하나 잡아주면은 충분한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서도 전별 수렴 함수 fx 찾는 거, 뭐 0 되는 거는 그냥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은 되는 거니까 그 전별 수렴 함수 fx 찾아줄 수가 있고, 유니폼 컨버전스 보일 때 임의의 양수 r에 대해서 r 포함해서 뭐 이렇게 된다는 것도 이렇게 부등식 써주면은 이제 얘가 x에 무관하니까 이제 얘를 0보다 0으로 가게끔 잡을 때 대문자 n을 잡을 텐데 x에 무관하게 잘 잡아줄 수가 있다. 4번에 대해서도 r 하나 잡아놓고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이렇게 r의 n제곱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기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이 부분은 그냥 사인이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용한 거니까. 두 번째 여기 이 부분에서 이 구간이 중요하게 쓰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유니폼 컨버전스 할 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다 확장은 안 된다. 은 안 되지만 임의의 r에 대해서 0과 1 사이에 있는 r에 대해서 마이너스 r에서 r까지는 잘 된다 라는 거였고, 바이오 슈트라우스 m 테스트 쓸 때는 이렇게, 그다음에 m 팩토리얼 분의 1도 뭐 수렴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얘가 수렴하는 거를 이제 자세히 안 썼다고 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두 말 정도는 써줘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수렴해야만 바이오 슈트라우스 m 테스트를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얘가 뭐 어쨌든 뭐 2랑 뭐 잘 연관이 돼 있어서 수렴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교 판정법 같은 거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n이 2 이상이면 n 팩토리얼 분의 1이 2의 n제곱 분의 1보다 작다라든지, 아니면 뭐 비교 판정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0부터 더하면은 2니까 2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서 수렴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거를 한마디는 당연히 써줘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얘가 수렴해야만 바이오 슈트라우스 m 테스트라고 짧게 부르는데 m 테스트를 쓸 수가 있으니까. 네. 요거는 뭐 이게 수렴하는데 왜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없으면은 이런 거는 시험 볼 때 감점을 해도 억울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쓰셔야 됩니다. 왜 수렴하는지. 수렴하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다음에 5번에서는 이제 5번에 1번은 그냥 n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거 어차피 기껏해야 n의 2분의 3제곱 정도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왜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는 써줘야겠죠.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사실 몰라서 안 쓴 거는 아닐 테니까. 그렇지만 당연한 것도 답안을 꼼꼼하게 작성하려면 써줘야 되니까. 뭐 p 테스트 여기서 뭐 n의 p제곱분의 1이 수렴하는 게 뭐 p가 1보다 클 때다.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p 테스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수렴한다. 한마디는 써줘야 되는 거고. 왜냐면 만약에 이게 조금 복잡한 식이었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한 애였다. 1 플러스 n 제곱 아크탄제트 뭐 이런 게 나왔다. 이러면은 이게 그냥 수렴하니까 바이오 슈트라우스 m 테스트에 의해서 뭐 얘가 연속 함수가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따져 보면 결국은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잘 아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얘가 수렴하냐 수렴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아무 말 없이 수렴하니까 연속 함수가 된다. 이러면은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니까 감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 테스트를 쓸 때는 그 급수가 수렴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r 고정해 놓고 이제 연속인 거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에서는 임의의 r에 대해서 보이라는 게 아니라 0과 무한대에서 보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거랑 이제 임의의 r에 대해서 이거랑은 당연히 명제 자체가 다르죠. 그렇죠? 다르지만 뭐 사실은 똑같다라는 게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과정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적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모든 R에 대해서 R부터 무한대까지 에서 연속이니까 0에서 무한대까지 연속도 된다. 만약에 뭐 한 4학년이나 뭐 그 이상 되는 좀 더 학년이 높은 수업에서 이런 거 했으면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텐데, 우리는 아직 뭐 연속 이런 거 좀 불과 한 학기 전에 했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한 문장이라도 좀 더 적어 놓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자세하게 적으면은 더 좋고, 뭐 자세하게 적으면은 뭐 감점 여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뭐 채점하기도 훨씬 편한데, 약간 애매하게 넘어가 있으면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뭐 당연히 애매하게 안 쓰고 싶겠죠. 약간 잘 모르고 헷갈리니까 애매하게 쓸 텐데, 그래도 좀 자세하게 적어두면은 좋으니까. 6번 같은 것도 결국은 코사인 nx가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앞에서 사인 nx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코사인 nx도 마찬가지로 전별 수렴하지 않는다. 7번에서도 그냥 an이 절대 수렴하니까 뭐 유니폼리 컨버전트 한다는 거, 사인 nx가 모든 x에 대해서 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절대값이. 8번도 마찬가지로 방금 위에서 했었던 얘기랑 똑같은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0에서 무한대로에서 연속인 거 보여야 되는데 R부터 임의의 R부터 생각을 해주면은 다 된다는 거는 이제 바이오스트라우스 M 테스트가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한 문장 정도만 더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임의의 R에 대해서 이제 R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이면 그냥 0에서 무한대까지 연속이냐? 당연히 맞는 얘긴데, 맞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조금 더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양심상 여러분들도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나 안 되나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다 써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뭐 물론 이런 거에서 약간의 서로 판정 시비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이제 찾아와서 이제 물어보고 얘기하면은 진짜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9번에 나와 있는 것도 뭐 책에서 했었던 거랑 조금 더 나아가서 유니폼리 컨티뉴이티까지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 대체로 다 잘 하셔서 차근차근 이게 삼각부등식 3개로 나눠서 쓰는 거, 얘도 잘 줄일 수 있고 얘도 잘 줄일 수 있고 가운데 껴있는 거는 유니폼리 컨티뉴이티로 잘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할 수 있고, 마지막에 대해서도 얘도 유니폼리 컨티뉴이티까지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서 했었던 것처럼 잘 쪼개서 생각을 해주면은 된다. 그래서 뭐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봤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적어야 되고 뭐 어느 정도에서 이런 건 좀 안 적어도 되는지가 조금 헷갈리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채점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된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누가 봐도 생각을 했을 때 언급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감점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과제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뭐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제에 대해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